자, 이제 정책의 의의 받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의 개념 한번 보자. 개념은 암기하지 마시고 읽고 이두시면 됩니다. 일단 정책을 만든 주체는 이제 정부죠. 공공기관이란 말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을 담당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만든 것도 정책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삼성전자나 LG에서 뭘 만들었다. 그것은 정책이야, 정책이 아니야. 그건 정책이 아니지. 삼성전자나 LG는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익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지. 그건 아니지. 자, 산출되는 이 말은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권위가 있다는 건 별거 아니야. 정부가 만드니까 권위가 있겠지. 그럼 정부가 만들 때는 보통 뭐에 근거해요? 법규에 근거하겠죠. 법규에 근거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법에 근거하여 정당성이 부여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미래지향적인 행정 노선의 행동 대안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은 이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 아니야. 그래서 공익 달성을 위한 동태적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 쭉 나와 있고, 자, 뭐 특성은 보지 마시고 맨 밑에 정책 유형 파트 바로 입문하겠습니다. 자, 이거 특 A급이죠. 특 A급. 일단은 정책의 유형은 학자들이 파악한 정책의 유형 구분시키는 게 또 한 문제예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9급의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학자들이 제시한 정책의 유형 자체를 유형에 대한 개념과 특성, 예의증을 묻는 게 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 알몬드와 파일이 파악한 정책은 우리가 삼겹살을 싸먹을 때는 뭐에 싸먹어? 상추에 써먹는다. 상추가 분규를 이야기했다. 상추분규. 상추분규. 상은 뭐야? 상징정책. 추는 추출. 분은 분배. 규는 규제해서 네 가지 형태 가져가시고, 자, 기타 학자들은 배분정책하고 규제정책하고 재배분은 다 같이 얘기해. 자, 근데 여기다가 로우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구성정책을 추가시켜놨어요. 시켜놨고, 그 다음에 세리즈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즈베리. 이 사람은 자율규제정책을 추가시켜놨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하고 프랭클린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쪽에 규제를 두 가지로 나눠. 경쟁적 규제하고 또 하나 보호적 규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폴락도 있지만 일단은 뭐 교재 나오고 있는 거 이 형태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중요하죠, 여러분들. 로이는 뭐 구성정책, 세리즈베리는 뭐 자율규제, 리플라이 프랭클린은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150페이지 하단에 알몬드 파일 우측에 상추분기에서 네 가지가 쭉 나왔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로이가 파악한 것 분배 규제 재분배에다가 153페이지 구성정책 추가시켜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쌍가루 3번에 세리즈벨이 나온 거 봐. 거기 밑에 분배 재분배 규제에다가 뭐 자율규제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첨삭지도에 리플라이하고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뭐하고 뭐로?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형태로 다시 나눠서 정리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칠판에 정리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제일 먼저 알몬드 파리 파악한 정책의 유형을 먼저 보겠는데, 자, 오른쪽에 네 가지 형태의 정책이 나오는데, 알몬드 파일의 정책의 특징은 체제의 능력이야. 다시 여러분들 15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체제 능력을 네 가지 형태로 어떻게 나눠 안 나눠? 이 능력이야말로 체제가 생존을 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파악하고 있고, 그런 능력 자체를 구체화시킨 것이 정책으로 파악을 해.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온 거야. 체제의 능력에 근거한 구분이야. 그래서 추출 분배 규제 재분배. 맨 밑에 상징 정책 이렇게 나왔죠. 알몬드 파리 파악한 정책 형태는 재분배가 안 들어간다. 추출은 말 그대로 뽑아가는 정책이야. 국내 환경에서부터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뽑아가는 정책, 그걸 이제 추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좀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자, 이거 정부 체제야.
뽑아가는 게 사람도 뽑아가고 조세도 뽑아가고 토지도 수행하고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걸 뭐라 그래? 인풋. 그래서 투입 기능과 어떻게 연결된 거? 지금 얘기한 수출 정책이죠. 우리 두 번째 줄 정부의 투입 기능과 관련된다 그런 말 나오죠. 거기 이제 조세, 증집, 노역, 모집, 성금, 모금, 토지 수용 정책 됐습니까? 자, 분배 정책은 나눠주는 걸 얘기해. 정부가 각종 재화나 서비스나 명예나 기회나 지위 등등을 나눠주는 정책. 이게 지금 얘기한 배분 정책 형태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 때문에 바로 뭐다? 산출 기능과 관련된다 안 된다?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정책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일단은 분산적 집행이란 말이 나와나. 분산적 집행이란 말은 어느 지역에다가는 도서관을, 또 B 지역에다가는 박물관을, C 지역에는 보조금을 이렇게 도로도로 나눠준다고 보는 거예요. 분산적 집행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자, 니은번 해보자. 분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들 사이에 정면 대결보다 정면 대결에다가 영합이라고 적어놔. 영합.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건 이익이 있으면 반드시 손실이 있는 걸 얘기해. 자, 우리가 고수업을 치면은 여러분들 돈을 300원 잃으면 300원을 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게 정면 대결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갈라먹기 식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다가 화살표 놓고 비영합 게임이라고 적어놔. 비영합 게임. 자, 선생님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 보조금이 A 지역한테 갔어. B 지역한테 안 왔어. 그럼 B 지역은 여러분들 제로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자, 보자. A 지역에 보조금 갔어. B 지역이 안 갔어. B 지역 안 간 지역은 마이너스야, 제로야? 제로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하면 0이 되겠지만 합이. 이건 플러스 더하기 0이니까 0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비영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근데 요 이제 갈라먹기식 가로 안에 뭐로 나오냐? 구유통이란 말이 나오죠. 이 구유통은, 자, 여기 보자. 이걸 원어에 쓸 때는 뭐라 그러냐? 포크 바렐. 요건 뭐예요? 그냥 번역해봐. 그냥 돼지 아니야, 돼지. 돼지 고기가 네가 복잡해서 이게 칼질 그런 거 해야 하네. 돼지고기로 만든 뭐 돈가스란 말은 어디 말이야? 일본에서 만든 거지. 대한민국 미국 누나는 돈가스 그런 게 알아 몰라? 몰라 여러분들. 어디서 대륙가 돈가스 하려면 앉아 여러분들. 폭삭 그러죠.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요거 뭐야? 바렐은 상자야.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상자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공리학자들 자체가 번역이 이제 구유통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건 논리에 상당한 너무 비약 같아 여러분들. 비약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구유통이란 말은 동물 먹이통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한테, 자, 뭐 동방박사 얘기 들어봤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들어봤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 마구간. 여러분들 성당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교회 가시면은 그 성탄절 때 보면은 마구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안에 구유에 예수님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이렇게 인형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유에 누워 계신 마구간에서 얘기하는 이 마구간 말 먹이통을 얘기하는 거야. 말 먹이통. 근데 이게 표현한 이유는, 자, 구유통에다 이제 먹이를 줬어. 그럼 돼지들이 이 먹이를 막혀서 코를 막고 갈라먹기처럼 막 다툼을 해 안 해? 하죠. 그걸 이제 해서 요 말을 쓴 것 같다. 근데 요 말은 워낙은 돼지 고기가 들인 통인데, 요거는 자 1950년대 미국의 하워드라고 하는 여러분들 상원의원이 1800년대 미국 남부 지방은 다 여러분들 농장지대야. 그러면 이제 농장의 농장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연회를 개최했어요.
돈 많은 놈들끼리. 그럼 옆에 있는 농장 주인 불러가지고 술 처먹고 막 기타 치고 돼지고기 고목 안 먹어. 돼지를 그때마다 잡았다고. 그럼 잡으면 어떡하냐? 좋은 부위는 그들이 먹고 좋지 않은 부위는 뭐야? 삼겹살. 미국 놈들이든가 이 구라포놈들은 삼겹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캐나다에서 뭐 수출해서 오면 삼겹살 되게 싸죠, 여러분들. 여러분 외국산 삼겹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나는 맛있던데, 여러분들. 나는 국내산이라 뭐 별로 구분이 안 가. 난 그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가운데 어디가 제일 맛있어? 삼겹살 제일 맛있어요? 많이 먹는 거? 삼겹살 좋아한다.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제일 싼 게 뒷다리살, 그 다음 앞다리살 먹어봐. 니들, 뭐 선생님 이런 얘기 처음, 니들 이제 공부하고 나면 우리 여학생들 특히 잘 들어라. 니들 공무원 시험 좀 1년 하면은 똥뼈 이렇게 나와. 하체가 막히게. 왜 그러냐면 앉아있잖아. 운동 부족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빼려고 이제 해야 해. 하죠. 뭐 굶어 안 굶어? 굶으면 살 빠져 안 빠져? 빠져. 그러면 안 먹어봐. 빠지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굶는 거와 함께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데 굶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뭘 굶냐면은 탄수화물을 굶으면 돼. 그래서 탄수화물 무조건 안 먹으면 안 돼. 탄수화물 먹어야 한다. 선생님 탄수화물 먹을 때 특히 여러분들 쌀만 먹을 때 뭐 먹으라 했어요? 쌀눈이 있는 걸 꼭 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탄수화물 자체를 전환시켜서 이게 지방으로 가는 걸 이제 분해준다고 없애주는데. 근데 이제 단백질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단백질 먹을 때 뭘 많이 먹어? 닭가슴살. 비싸? 비싸지. 닭가슴살 이상으로 좋은 것이 앞다리살이야. 앞다리살을 얘기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삼겹살을 먹다 보면 삼겹살 기름지잖아. 근데 앞살을 먹으면 약간 퍽퍽하지만 앞다리살도 고기에 잠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의 기름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앞다리살 먹을 때 집에서 먹고 싶어. 여러분 양념해서 불고기에서 먹지 말고 간장 있지? 간장을 넣어서 불을 세게 해가지고 화력을 넣고 이렇게 부으면은 불내거나. 이 사람들 봐라. 화력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불이 후라이팬에 들어와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그걸 안 해봤냐? 청라 우리 가프 집에서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고기에서 이제 불내가라고 먹고 싶어. 근데 그게 왜 하냐? 여기 보자. 이 좋지 않은 부위를 소금을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돼지고기에다가 절여놨어. 그리고 이제 어떡하냐? 노예들을 동기부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노예들한테 통에서 소금 절인 이 삼겹살 이런 걸 막 던져줬다고. 그럼 이걸 먹기 위해서 노예들이 서로 밖으로 다툼해야 안 해? 하죠.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돼지고기 통이라고 번역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해서 구이통이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온 게 구이통 정치, 나눠먹기식 나왔는데 선생님이 나눠먹기식 번역은 싫어합니다. 워낙 나눠먹기식 번역은 그 밑에 보면 담합과 관련된 게 담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분 정책에서는 또 한편 정치인 담합도 발생한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로그 롤링이라 그래요. 로그는 뭐야? 통나무 굴리기. 통나무 굴 때는 한 사람이 그래 여러 사람이 합심을 해야 돼. 여러분 남학생들 이제 군대 가면 통나무 채집 그런 거 해야 해. 하죠. 맨 앞하고 맨 뒤에 놈이 죽죠. 가운데 애들은 그냥 이러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 통나무 채도 여러 사람이 합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합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맞죠. 합심하다 담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김 의원이 있고 박 의원이 있고 여기 최 의원이 있어. 도서관 권리. 저게 공원, 박물관. 이 사람은 자신의 지역에다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반대. 얘는 이거 반대. 얘는 이거 반대. 그럼 과반수 득표제에 따른다면 어느 것도 통과가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둘이 이렇게 로그 롤링 담합해. 김이 박한테 얘기해. 야 박, 우리 지역에 도서관 건립 네가 찬성해줘. 그럼 네가 원하는 공원 건립 내가 찬성해줄게. 그럼 3분의 2 두 개의 대안이 통과가 돼야 돼. 되죠. 이렇게 정책 결정될 경우에는 이렇게 담합도 발생한다. 이게 디귿번이야.
자,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 저기다가 도서관 만들어준다, 공원 만들어준다. 이거 반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좋잖아. 그래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수능의 확보가 용이하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보자. 집행의 수능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은 정해놓은 절차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정책 집행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비읍분에 정책 집행에 있어서 루틴화의 확립의 정도가 높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SOP는 표준 운영 절차, 이미 정해놓은 절차야. 그래서 이미 정해놓은 절차의 확립이란 말은 절차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간에 저항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계획을 수정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야. 그럼 절차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한 루틴화의 확립의 정도는 없다. 이미 정해놓은 절차가 바뀌지 않고 확립된다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읍하고 리을은 다 같은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미음본에 선심성 사업이 등장한다 안 한다? 등장한다. 자, 정권 말기에 여러분들 뭐 시장이 차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시장하고 싶다. 그러면 공원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뭐 자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막 나눠주고 그런 거 해야 해.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합 게임이다 보니까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영합하고 비영합. 영합에서 마이너스 보는 사람들은 저항이 강해 안 강해? 강하죠. 근데 비영합은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냥 제로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비영합기임 정책이기에 비수혜자 집단의 반발이 적어 역설적으로 그냥 기존 수혜 집단이 쟁점화되지 않은데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이런 말 나와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보자. 마이너스를 받는 사람들이 왜 그들 말을 막 저항하면은 기존 수혜자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탈락되고 새로운 자들이 또 받아 안 받아.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비수혜자가 이렇게 이걸 안 하는 게야. 안 하니까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바로 뭐다? 이 저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 여러분들 그대로 지금 수혜자들이 계속 여러분들 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국가로부터 배분을 받아 안 받아? 받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수혜 집단이 쟁점화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비영합게임 정책 아까 얘기했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시효권 자체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보자. 이 철의 삼각을 얘기할 때 선생님 보자. 공부하신 분들, 자 우리 철의 삼각도 아실게요. 철의 삼각은 이거야. 민간 기업이 돈 주고 누굴 매수하냐면은 정부 고위관리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매수를 해. 그건 세 집단 간의 경관 결합망이 형성이 돼. 자, 근데 선생님 보자. 이 분배 정책은 대부분 사회 간접 자본 건설과 관련이 돼야 돼. 도로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뭐 공항 건설해주고 다 이거 들어가는 게야. 그러면 이러한 분배 정책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로부터 수주를 받는 기업은 굉장히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래서 이 기업체 자체가 다른 정책과 비교해볼 때 이것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누구? 수혜 지금 얘기한 정부 관리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돈 매기고 이렇게 결합망이 만들어져. 철처럼 경관 결합망. 그래서 분배 정책 별로 철의 상가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얘기했습니다. 자, 예증 나온 거 봐. 교육시설의 확충,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뭐가 있을까? 뭐 체육관을 만들어주고 공원을 만들어주고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국유지불화, 택지 공급, 노동자, 기업, 농민에 대한 보조금 제공, 서비스 제공. 몽땅 다 분배 정책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규제 보자. 이건 개인 및 사유재산 경제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를 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규제한다고 얘기하네. 하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을 얘기하라면 바로 뭐다? 규제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는 배분 정책과는 달리 피해자, 수혜자 집단이 명확히 구분이 돼야 한다.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수혜자,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 수혜자 간의 이해관계가 정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갈등도 매우 높다 안 높다?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1번에 집행자 재량에 의하여 규제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집행자 재량에 의하여 규제의 강도를 조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한 이 규제는 인가, 허가, 면허가 다 여기 들어가. 그럼 인허가 과정에서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그 담당 관료 자체가 여러분들 뭐 얘가 똑같 갖고 와서 그럼 일사천리로 해줘야죠. 얘는 안 가져와서 그럼 뒤로 밀어 안 밀어? 뒤로 밀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 선생님 그 집사람 때문에 하여간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그 하여간 압류, 가압류 비슷한 걸 이제 설정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법무사를 안 찾아가. 선생님 지적하지. 지적하니까 그런 일들은 거의 99% 법무사 가거든. 근데 법무사 수료 물어보니까 뭐 50만 원, 60만 원 얘기하길래 내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니까 어디 법무사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개인이다 그러니까 쳐다보더라고. 알았습니다. 소리 두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일주일 지나도 안 했는 게야. 2주도 안 되고. 근데 법무사 하는 일을 잘해. 그 화가 안 나. 알지? 선생님이 그 대법원에 그 수월의 법원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친한 친구놈이 판사를 내.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럴 때면 전화하기 그런데 너 행정처 이게 법원 이게 행정처 애들 문제 많다. 나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나 전화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담당자 애들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선생님 화 안 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에? 그러니까 엄청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 여러분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기존의 법무사애들하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커넥션 맞아서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집행자 재량에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들 등기 업무 있잖아. 등기 업무 보통 누구한테 의뢰했어요? 그동안 법무사한테 하잖아. 근데 앞으로 법무사 그런 일 없어진다. 인터넷 등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집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해봤지? 선생님 뭐 지금 얘기한 뭐 집 등기, 토지 등기 그리고 뭐야 상속 등기도 다 해. 다 했어. 별거 아니에요. 저 별거 아니에요. 대행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면 돼. 우리가 저기기 때문에 법원에 여러분들 소제기하고 여러분들 저기 뭐야 우리 소송 걸지 변호사 선임을 해 안 해? 해야 되나 안 해도 돼. 스스로 하면 돼 여러분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 보자. 선생님이 승소할 거라 그러면 변호사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변호사 수임료 나가 안 나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별거 다 얘기해 주네. 그러니까 선생님 아는 사람이 이제 이혼하는데 부인이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게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 쪽에서 이제 위자료 달라 그러는데 이런 조건 때문에 위자료가 안 되는 거 딱 조건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변호사 없이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되더라고. 자 그만두자. 나중에 이혼할 때 얘기해줘. 말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들. 자 일본에 다원주의 정치가 등장한다는데 다원주의는 선생님 보자. 다원주의는 사회구성 기본단위가 뭐야? 이게 집단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금 얘기한 보자. 수혜자 피해자 집단들 자체가 여러분들 봐봐. 규제는 수혜자 피해자 집단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들이 주도가 되고 정부한테 로비 활동도 하고 이런 압력을 넣기도 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정책보다도 다운 정치가 크게 발생한다고 그래. 다른 정책도 발생하지만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보자.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배운 거 4가지 배운 거 기억나나? 고객 정치, 기업가, 기억나? 운동가, 다수 정치. 올려줄게요. 46페이지. 46페이지. 거기 위에 4개 정치에 나오잖아. 그럼 편익이 집중, 분산, 규제, 비용 집중, 소수 집단한테 집중, 다수 분산하냐?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운지 정치한 형태. 다운 정치가 4가지가 있는 거야. 그 제임스 힐스의 파악한 규정치는 다운지 정치의 유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는 어떠한 정책보다도 편익과 비용 집단 자체가 정확히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돼가 주도가 돼가지고 정부한테 압력을 넣기도 하고 정부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다운지 정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거 규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규제 정치에서 4가지 나온 거 아니야. 다시 원위치 151페이지. 그래서 다운지 정치가 발생한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자, 맨 밑에 상징 정책은 뭘까요? 정부가 원하는 가치나 기본 만들어 환경에 이것을 유포합니다. 이를 통한 밑줄
국민의 소능을 확보하고 정부의 정통성 확보하고 국민의 자신감 부여하는 정책, 이게 상징 정책이에요. 국기 기양이라든가 애국가 특정인물 영화시키면서 여러분들 뭡니까? 국민의 수능도 확보하고 정부의 정통성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특히 영화 자체를 얘기할 때 여러분 봐봐 저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서 어서 태어나. 그죠? 어서? 그 박혁거세가 삼국유사 보면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 과거에 이 신라는 6개의 여러분들 부족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이 6개의 부족 시족장들은 6개의 부족을 통합해서 통치할 군장, 왕이 나타나길 매일 제사를 지내.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 뒷산에 금오산이라는 산에서 여러분들 말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이제 다 거기로 간다고. 가니까 진짜 여러분들 말이 무릎 꿇고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알이 있었어.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들 얘를 보고 하늘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늘 올라가. 그래서 그 산 자체가 이름이 금오산이나 비마산이라 그래 산 이름이. 어? 그리고 이제 알 자체에서 애가 태어나. 그래서 박혁거세야. 박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애가 있었다. 근데 동시에 이웃말 여러분들 계정이라는 연못에서 또 용이 승천을 해. 이무기가 용이 되어서 하늘 올라가. 알을 낳아. 애가 태어나. 그 여자애가 태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주려준 왕하고 황후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궁전을 줘줘. 6개 부족이. 그리고 몇 세 때 합방을 시켜? 남녀 몇 세 부동석이야? 7세 부동석. 7세 때 합방을 시켜. 이상하죠? 합방돼서 거기서 날아온 게 바로 뭐다? 신라에 있는 김씨 가문들이야. 그러면 여기 보자. 김씨 가문들의 조상은 그럼 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 용, 그죠, 여러분들. 말, 용, 그죠? 말이나 용이래, 여러분들. 용의 자손도 되고 말의 자손도 돼. 용마네, 용마, 그죠? 용마. 자, 소발. 김씨. 이게 김씨 아니야, 그게? 미안하다. 박씨더라, 박씨. 박혁거세니까. 어우, 그 용의 자손이야. 얘가 말의 자손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니까 용의 자손이라 그래요. 용의 자손. 그렇죠, 용의 자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신라 자체를 하면서 건국세나 만들면서 특정 인물을 영화시키고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한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쌍가로 이볼에 로이가 방앗간 분리가 나오는데, 자, 로이의 분리는 맨 앞에 보자. 정책의 유형에 따라 뭐가 바뀌어?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책은 독립 변수야, 정석 변수야? 쉽게 정책이 바뀌면 결정이 과정이 따라 종속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 뭐가 되는 거야? 독립 변수. 가론의 정책이 독립 변수 강조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152페이지 지금 봤지? 한 장을 넘겨봐. 155페이지. 첨삭 지도에 메뉴에 리플라이 프랭클린 안에 보자. 가로 안에. 155페이지. 메뉴에 리플라이 프랭클린. 정책의 유형에 따라 뭐가 바뀌어? 자, 집행의 동그라미. 다시 앞쪽으로 아까 봤던 것. 로이는 뭐가 바뀌어? 결정 과정이 다른 얘기야. 결정 과정. 로이는 결정 과정. 리플라이 프랭클린은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 물론 둘 다 정책에 뭘 강조한 거야? 독립 변수 성격을 강조한 거야. 자, 그러면서 네 가지 형태. 아까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 얘기했어요. 자, 규제하고 분배는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재배분 정책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라. 정신 잘 차리고. 아까 분배 정책별로 철회 상각이 보통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철회 상각은 자, 해보자.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있어. 정부 18개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18개 상임위원회가 있거든. 그래서 국방상임위원회, 외교상임위원회 쭉 있거든. 그럼 국방상임위원회별로 분배 정책별로 뭐가 철회 상각이 봐요. 국방상임위원회 위원들, 국방부 고위관리요, 군수산업회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무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뭐 하는 결정을 해. 철회 상각에서.
옆에 여러분들 무슨 건설상임위원회 그러면 여러분들 뭐 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건설부 건설 쪽에 있는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여러분들 고위관료 그리고 이제 건설업체장 있지. 그러면 여기서는 또 뭘 해요 여러분들? 교량 건설 어쩌고 결정을 해야 해? 하죠. 그럼 이쪽에서는 무기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이좀 교량 건설을 한다. 서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 관심 있을까? 에이 무슨 관심이 있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 정책은 밑을 친 거 봐봐. 타인의 혜택에 대해서 상호 불간섭 방식으로 무관심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나오죠? 그 말 이해했어요? 그 말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요쪽은 건설상임위원회, 요쪽은 국방상임위원회, 교육상임위원회. 각자 알아서 결정해야 해. 그걸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별화된 의사결정이 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형태를 숙지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건 좀 별도로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그 재배분 정책 나온 거 보자. 재배분은 너무 쉬워. 이건 여러분들 분배, 배분을 첫 번째 했어. 이게 잘못돼서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 재배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보자. 요 종이컵이 정부로부터 배분을 받은 기득권층이야. 마이크가 배분을 받지 못한 비수혜자 계층이었어. 그러니까 정부가 야 이쪽 너무 많어. 너 갖고 있는 재산 소득 좀 내놔 해서 요쪽에 있는 비수혜 없는 자들한테 넘겨 안 넘겨? 그럼 물어보자. 재산이나 소득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놈을 이전 정책이라고 얘기해.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이쪽에 그럼 기득권층은 기분 좋아 나빠? 저항을 해야 하네. 하겠죠. 기득권층의 저항이 가장 강력하게 등장해. 근데 기득권층의 저항이 너무 크면 이 정책은 실패할까 안 할까?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이들이 저항한다 하더라도 없는 다수가 강력하게 그걸 환영하면은 거꾸로 이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갈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없는 다수가 강력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이면은 소수 꼼짝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책은 여기 보자. 환경의 의존도. 그러니까 뭐 가진 자랑 없는 자의 저항이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어떤 정책보다 여러분들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정책에 비해서 환경의 의존도가 아주 높다 그런 말을 써. 선생님 보세요. 자, 내가 방금 전에 뭐가 높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럼 이 정책은 없는 자를 위한 정책 아니야? 그럼 물어보자. 없는 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은 행정 이념 가운데 뭐랑 걸렸는데? 1번 형평성. 몇 번? 형평성. 정진이야. 자, 또 하나. 요거 가진 자니까 유산계급. 이쪽 어무사니까 무산계급. 둘이 갈등과 대립이 많고. 그래서 계급적 대립이 어떠한 정책보다 크게 발생한다고 얘기해. 자, 그럼 가진 자 유산계급은 뭐를 추구해?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야? 자본주의. 이쪽은 사회주의. 여러분 자본주의 추구해 사회주의 추구해 여러분들? 자본주의 추구해요. 잘 살아요. 아, 부럽다. 아, 부러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은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 선생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없는 자를 위한 정책, 사회주의, 진보주의 정책. 우리가 사회주의란 말을 쓰면 여러분들 뭐 이상해 안 이상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진보주의라 바꾼 거야. 진보주의. 자본주의 정책을 계속 보수를 원하. 이거 뭐야? 보수주의. 사회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대립도 첨예하게 발생한다 이런 말을 써. 자, 선생님 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선생님 보자. 근데 이 정책은 참 웃겨. 웃기냐? 그러면 없는 다수가 이 정책을 결정하냐? No!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력계층들. 그러니까 정당 연합에서 결정이 돼. 정당, 정부 관료하고 여당의 간부들이 회의를 열어. 내년도에 총선이 있어. 대선이 있어. 그럼 총선에서 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없는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는 소수의 가진 자고 없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들 중산층 손 들어보세요. 중산층. 자, 우리가 3만 달러, 1인당 3만 달러래. 그럼 4인 가족이면 1억, 자, 12만 달러 하냐? 그러면 환율 따져보자. 1억 아버지 월급이 연봉이 1억 5천 손 들어봐. 우리가 1억 5천 되면 중산층이야. 1억 5천 들어보세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합해서 1억 5천도 되겠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 아버지 보통 전업주는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집이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전업한다 하더라도 1억 5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럼 중산층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사회 가진 자는 몇 프로야? 1%, 1%, 1%. 없는 자가 몇 프로야? 98%. 또 1%가 아까 중산층.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 게야. 우리는 98%에 들어가, 맨 위에 1%에 들어가. 우리 98%에 들어가요. 우리의 수준하고 여러분들 홈리스하고 비슷하잖아. 비슷해요. 둘 다 안 굶잖아. 걔들은 홈리스 집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집은 있어 없어? 여러분들 홈리스하고 우리는 100장 차이야. 한 장 차이야. 이거 한 장.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홈리스 전락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아둥바둥 홈리스로 가지 않게 해서 막 일해하네. 막 일하는 거예요. 돈 덜 쓰라고 막 그러고 야 이거 싸지 말고 이놈의 기집애야. 화장품 쓰지 말라고 그래 안 그래? 네 나이 무슨 화장품이냐 아버지가 안 그러지? 나는 딸내미라면 그럴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자. 우리 왜 홈리스란 걸 했냐지. 그럼 여러분 없는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 선거 때 위에 있는 애들이 없는 다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거기서 결정을 해.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정부 고위 관료 뭐 장관 뭐 대통령 이런 애들하고 여당에 있는 여러분들 뭐 꼭대기들 대표위원 총무 이런 애들 결정을 해. 걔네들은 엘리트야 여러분들 하층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엘리트들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엘리트 이론의 적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세 보세요. 한세 보자. 그럼 여러분 자 선거에 이제 각종 후보자들이 정강 정책을 발표를 해야 해.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자체가 없는 사실을 위해서 뭐 정책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산층이 아닌 계층에 95%를 몽땅 공무원 시켜주겠다.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 95%를 공무원 시켜준다는데 기분 나빠? 전 국민의 공무원은 어때? 나라가 망할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사회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뭐 아니래도 전 국민의 공무원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사회 한 5년 정도 살다가 기분 나쁘면 뭐 전 국민의 삼성맨 이렇게 한번 해보든지.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야 삼성 대단한 놈들 아닙니까 그죠? 나 참 대단한 놈들 생각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남산에 가면 리움 박물관이라고 있어 없어? 있잖아. 그 리움에서 um이 뭐라 그랬어? um은 가문이야 가문. 이씨 가문 박물관이야. 이씨 가문 박물관. 근데 um이란 말 자체는 라틴어인데 그 여러분들 지금 가문인데 가문도 족보가 있고 잘 나가는 가문이야. 왕족 같은 가문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왕족이라고 손칙을 한 게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웃긴 게 선생님이 창원에 가니까 창원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건물들 막 지어놨는데 리움 다세대 주택, 리움 오피스텔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내가 이거 삼성전자 이건희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래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거기 현장 책임자한테 난 이상하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음에서 이 일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들이 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돈들 벌면 김씨는 기움 해가지고 뭐 만들어 김움 이렇게 만들든지. 근데 김움 그럼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리움은 멋있는데 그죠? 박음도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채음도 이상하고. 제일 난 건 저거네 여러분들. 리움이 제일 낫다 그래도 그죠? 성음도 이상하고 손음도 이상하고 자 이거는 다 이상하네. 근데 그게 왜 아니야? 재배분하면서 재배분 전체를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 이제 보자 여러분들. 자 3번의 재배분 사회 주요 계층 개념 모두 재산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전 정책 나왔죠?
그럼 2번에 사회적 형평성 나왔죠? 3번에 계급적 대립이란 말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영화 게임이지? 자, 1번의 별표. 재배분의 대상은 자 밑줄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거. 재산권 행사 자체는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재산 갖고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 인천 여러분들 뭐 저기 어디다 9월동 그 뒤쪽에다가 술집을 하나 차렸어. 응? 그걸 재산권 행사한다. 근데 재산 갖고 술집 만든 거야. 근데 그럼 내가 술집 만들었다. 그럼 영업 바로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인천시청에다가 뭘 받아야 돼? 영업 허가를 받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재산권 행사는 다름 아닌 인허가와 관련돼서 재산권 행사를 통제하는 게야. 그럼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은 규제정책이야, 재배분이야? 규제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배분은 재산 자체를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거.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에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뭐라? 평등한 소유야. 이건 여러분들 뭐야? 기회의 공평이 아니라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나 시험을 친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이 한쪽으로 결과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 좀 뺏어가다 없는 쪽으로 나눠주는 게야. 그래서 결과의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음번에 환경 의존도가 높다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했습니다. 옆에 기초생활보장이란 말, 거기 직업훈련생활보호 공공근로 영세민 지로사업 나왔지?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별표, 없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 감면, 공공부조, 누진세, 이건 몽땅 다 재배분 정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임대주택은 뭔지 알죠? 그건 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 자체는 이제 뭐 없는 자를 위한 건설을 얘기하는데, 근데 100%는 다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뭐 한 달에 임대료 뭐 여러분들 1,000만 원 한 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저기 뭐야 서울의 한남동 단국대학교 자리가 이게 개발됐잖아, 여러분. 단국대학교 축전으로 이사 갔잖아. 거기에 여러분들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한 달 임대료가 1,000만 원이더라. 임대료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 사는 사람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 여러분들 요새 미군 평택으로 철수를 안 해. 그래서 그 주한 미군 빌리지 그 앞에 쭉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거기서 여러분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주한 미군 빌리지 가가지고 미군 사람한테 자, 근데 이제 요분한테 이제 그 당시 이제 영어 배우고 그랬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동네도 그렇게 비싸.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지금 이건 제 배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아까 임대를 얘기할 때는 국민임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송도에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 있어요, 없어요? 송도에 있을 텐데 못 봤어요? 청라에 있을 텐데 그 의무적으로 그 짓게끔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공무원 되면은 공무원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연금 갖고 하는 여러분들 사업이 있어요. 뭐라 해서 이게 공무원 연금 갖고 하는 사업,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 무슨 사업? 상록. 그래서 상록 아파트라고. 상록 아파트. 상록 아파트는 분양도 있고 공공임대가 있거든. 국민임대 되게 싸. 선생님 집 앞에가 상록 공공임대야. 근데 여기 여러분들 기간 자체가 여러분들 5년 동안만 있을 더 이상 못 있어. 2년 끝나면 연장하는 사유가 있어야 돼. 5년 있으면 무조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5년 정도 해서 그 임대 아파트 가격이 싸 비싸. 임대료가 싸잖아. 그래서 싼 임대료를 내고 그동안 이제 저축해서 갖고 이제 아파트 영분 갖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되면 무조건 상록 알아보세요. 상록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도 있고 상록 그냥 아파트 이제 분양도 하는 곳도 있어. 그래서 거기서는 상록 공무원들 대상으로 분양하는데 그 장소가 노른자에만 또 분양을 해. 공무원들 그런 걸 노려야 돼. 그다음에 공무원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상록 임대 좀 살다가 집 사서 가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상록 아파트를 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얘기해 주는 게 공무원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게 괜히 비싼 아파트 사지 말고 그런 아파트 사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기분 좋겠다. 그런 아파트 살고 그런 자격도 생기고 앞으로. 자, 그 다음에 CU4의 재배분 정책은 정상연합에서 결정된다. LT로 나왔죠? 자, 그래 아까 제가 선생님 보자.
이런 얘기 해다 말았는데 후보자가 여러분 정강 정책을 발표했어. 근데 A라는 사람 자체는 없는 다수에서 무슨 정책 정책해? 그럼 없는 다수라는 정책에 내가 표 한 표를 주면 이 사람이 뭐가 돼?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표 한 표.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은 동일한 옆에 보자. 사회 집단들의 참여는 선거를 얘기해. 선거로 결정되는 정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서 가져갈 거예요. 재편 배분에 관한 내용들 쭉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했고, 자 이제 구성 정책을 보자. 구성 정책은 자 일단은 두 번째 줄에 미주신 거 그걸 이해해두면 돼. 정부기관의 구조 및 기능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야. 정부기관의 구조나 기능의 변경이야. 선생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정부 기구 개편하는 거야.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정부 조직 개편해 안 해? 이게 구성이야. 정부 뭐야? 구조를 바꾸는 거 아니야. 구조를 바꾸면 기능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성 정책이에요. 선거구 조정한다. 행정구역 개편한다. 몽땅 다 지금 얘기한 구성 정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국방력 구성을 바꾸는 것도 구성이야. 국방력 구성을 어떻게 하냐? 국방의 기능이 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군인 인력 자체를 계속 감수하려고 해야 돼.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현역 군인 자체가 단축되는데 사회복무하는 사람들은 기한이 계속 고정되어 있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사회복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사회복무 자체가 3년 동안 여러분들 이거 내가 사회복무를 신청했잖아. 3년 동안 여러분들 안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군 면제가 돼.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인력이 지금 감소가 그렇게 지금 못 가서 저기 돼 있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똑같은 사회복무원 받았는데 A는 여러분들 뭐 20몇 개월을 사회복무원에 나와서 B는 하나도 않고 그냥 군 면제를 당해. 그럼 A는 맛이 간가? 맛이 가죠. 그럼 이 제도를 여러분들 보완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이 돌대가리 새끼들, 속도 새끼들, 이 개새끼들 선생님 보세요. 이거 차면 자르지 마.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아니 사회복무위원 자체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력이 이렇게 증원되어 있으면은 그걸 복무기간을 감소시켜주면 되잖아요. 현역처럼. 안 그래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력을 자연스럽게 신진대사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 돌다가리의 속도는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아버지 군인분들, 여러분들 아버님만 아니에요. 요거 혹시 인강 듣는 분들 아버님, 어머님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속도라 그러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게 구성 정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정책은 거기 맨 앞에 입헌 정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입헌 정책이란 말은 뭐냐면은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을 정하는 것을 입헌 정책이라 그래. 선생님, 헌정 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은 무슨 말입니까? 헌정 수행은 헌법서 명시한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헌법서 명시한 정치 이념 뭘까?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렇게 나와. 자유자 안 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민주공화국에서는 뭐 민주주의가 헌정 이념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 헌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칙을 정하는 거야.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 예를 보자.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필요해 안 필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은 국방 분야도 운영을 해야 돼. 외교 분야 운영해야 돼. 외교관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력 구성 어떻게 하시는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성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니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보자. 그동안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나 분배는 정부가 환경에 나눠주고 뺏고 상경을 통제하고 그런 걸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규제 환경 통제 아니야. 재배분 없는 자 환경. 분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환경한테. 근데 구성은 환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건 정부의 전반적인 내부 운영이야.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책 대강 대내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거 구성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니을 벌에 선거구, 행정구역, 행정기역, 향토해비군 설정.
공무원 보수 조정 들어가 안 들어가? 보수 조정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다시 기억보네. 구성정책에서는 구성정책의 범주가 중요하고 어디까지 구성을 새로 할 것인가 범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 선생님 보자.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선생님 보자. 부 단위로 다 바꿀 거냐. 부. 그거 말고 부 아래 국 단위만 바꿀 것인가. 범주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 전체의 부를 바꾼다는 것은 정부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성정책은 정부 예를 들어 조직 개편하면은 유리한 정책이 있고 불리한 불리한 부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야, 이 개편 싫어. 현상을 유지하는 세력도 있겠고 또 개편함으로써 여러분들 좀 유리한 부처가 있겠지. 그래서 변경을 원하는 세력 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니번에 구성정책은 정부의 신설 개편 최저정책 나왔고 자, 내부 유리한 구성을 밑줄 게임의 규칙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왔나? 나오죠. 선생님 보세요. 게임할 때는 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늘 고성 치는 사람들 알 거예요. 여러분 피박 있다 없다, 설사 있다 없다, 쓰리고 있다 없다, 포고 있다 없다, 독박 있다 없다 그거 따져 안 따져? 마지막 여러분들 뭐 설사 있다 없다 다 따지잖아. 그럼 또 고수업을 치기 위한 조건을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규칙을. 그럼 마찬가지야.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유리한 부서가 있고 불리한 부서가 있는 거니까 부서 간에 게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구성 정책을 통하여 그 규칙을 정한다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합니다. 선거구 봐봐. 중대 선거구에 소선거로 하냐 거꾸로 하냐에 따라서 유리한 정당이 있고 불리한 정당이 있어 없어? 있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당 자체가 절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아.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소선거구가 좋아 중대선거구가 좋아? 소선거구. 절대 지지를 받으면 소선거구는 하나의 선거에서 하나 한 사람 뽑는 거야. 그럼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뽑혀 안 뽑혀? 뽑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경우에 우리 거꾸로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중대가 나와. 왜 한 선거에 2명, 3명 보면 여러분들 1등은 여당 되지만 2등, 3등은 야당에서 해야 안 해? 하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유리한 정당이 있고 불리한 정당이 있잖아.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뒤끝 번에 별거 아니에요. 정부의 총체적 기능. 자, 영어 나온 거 봐. 어떻게 나와? 오버헤드. 자, 오버헤드를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을 하지? 오버헤드 그대로 번역해보자. 총체적도 전반적 그런 거예요. 전반적. 아니 전반적인 조직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 아니야. 그 총체적인 정부 전반적인 운영 규칙이야.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공무원 보수 조정도 들어가 안 들어가? 국방력 구성도 하잖아. 이런 별걸 다 하잖아.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측면. 그래 정책 기능. 그 다음 정부는 권위적인 성격. 영어 나온 거 뭐라나? 네이처 오브 거벌먼트 오소리티. 자, 선생님이 오소리티를 번역할 때는 권위 말고 또 뭐? 지배. 자, 앞에 네이처는 뭐야? 자연 말고 뭐? 성향, 성질. 그것도 네이처 아니야? 정부 지배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명박 정부, 선생님 항상 이명박 정부 때는 여러분들 경제 맘모스 부처가 탄생합니다. 과거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일부가 합쳐져가지고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대규모의 경제부처가 탄생해. 그리고 이명박은 취임할 때 자신을 뭐라고 자처해?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하래. 하잖아. 그럼 이 말은 뭐냐? 모든 지배를 경제 분야에 집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에 따라서 정부 지배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중소기업청이 없어져. 뭐가 만들어져?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져. 청에서 부가 만들어져.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안 한다? 육성한다 그거 아니야. 좀 육성해야 안 해? 나는 좀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육성해야 안 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육성도 안 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아우 진짜 문재인 옆에는 다 군인들만 있나 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문재인 옆에는 군인만 있나 봐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답답해. 답답해.
김재동이가 뭐 KBS 저녁 때 여러분 밤에 뭐 사회 보고 그러더라. 그 뭐 각종 사회 문제 갖고. 그것도 난 한편으로 김재동이가 뭘 안다고 사회를 봐. 그냥 여러분들 난 그런 생각하는 게야. 선생님 입장에서 김재동 자체가 여러분들 문재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칼날같이 여러분들 당시에 칼날같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건 좋지만 과연 그 사람이 그거마저 사회를 볼 만한 능력과 지식이 있는지는 선생님 물음표야. 김구라가 설전해 놨더라. 설전. 그 사회 보더라. 그래서 김구라가 설전을 사회를 볼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물음표. 물론 이제 뭐 사회라는 게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진행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코멘트도 해야 되겠고 질문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의기심이 들어. 선생님이 김재동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있을 자리에서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비단 옷을 입으면 그게 조합에 안 조합해. 안 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냥 쌀만 먹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기름기 있는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어. 설사해야 해. 나는 안 하는데 여러분 하는구나. 자, 그래. 뭘 먹어도 설사는 안 하는데. 예, 보통 잘못 먹으면 설사하잖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을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난 그래서 이 문재인 현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 잘 해가지고 좀 고용 좀 잘해가지고 공약대로 참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자, 그 얘기 또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 뭐 얘기다 말하냐? 어? 뭐 문재인 정부 다 해가 여기 보자. 중소기업 만들었어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석하에 청년 실업위원회 만들어. 만들죠.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그걸 하잖아.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세계 모든 경제가 뭐야? 불황이에요, 불황.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 양적 완화 정책, 금리 동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제2의 대공황 자체를 조짐이라고 예측하는 경제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 경기가 이 불경기로 가고 있다 이게야. 가장 큰 역할한 게 미국 놈들이죠. 중국하고 이거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게 교역을 타단시키니까 경기가 둔화가 돼야 아, 들락날락거려야지 활성화되는 거죠. 못 나가게 하고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활성화돼야 돼. 지금 보자.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 뭐냐, 멕시코에다가 뭘 쳐놔서 장병 설치해놨잖아. 그래서 공무원들 여러분들 연초에 월급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여러분. 무급휴가 가고 여러분들 보통 못 받아. 미국 공무원들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정책 아니야. 중국하고도 이렇게 되고 있고, 관세 매기고, 대한민국, 캐나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는 트럼프 정책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재집권을 할 저기 지금 8년 동안 세계 경제가 앞으로 일로 간다는 얘기인데, 걱정이에요. 가진 사람들 걱정 안 해. 우리가 지금 없는 사람들이 걱정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에는 뭐가 돼야 돼? 꼭 공무원 돼야 돼. 그리고 여기 보자. 2년 뒤때 7천만 원 받으면 돼. 그죠? 선생님 마이크를 끈 이유는 왜냐?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만 가자고, 우리만. 자, 여러분들 뭐 얘기 다 말았어요? 권력의 성격. 이상한 식으로 하고. 자, 기억년 디글리얼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봤으면 됐고, 이제 넘겨서 또 하나 정리할게. 거기 여러분들 저 삼수학 지도에 분배하고 재분배 양자 비교한 게 나와. 그죠? 자, 분배는 정부 예산에 근거하여 보조금 제공해주고 교량 건설해주는 게야. 이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소득을 뺏어서 주죠.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교량 건설하고 여러분들 뭐 공항 만들고 항만 부들 만들면은 국가의 수송력 재고를 가져오고 이에 의하여 여러분 능률이나 효과성이 제고가 돼야 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재분배는 형평성 제고죠.
위에 건 non-제로, 비영합 게임이고, 제로섬, 영합 게임이고. 분배는 집행이 용이하죠. 그죠? 근데 이쪽은 저항이 강력히 발생합니다. 곤란. 모든 국민 저수성. 자유주의, 이전주의, 여기서 사회주의야, 쉽게. 사회주의 정책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좀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산가로 3번에 세리지베리의 분류가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율규제야. 이건 규제 대상 집단에게 규제권을 부여하는 정책. 변호사협회에게 변호사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주는 것들. 이게 자율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삭지도에 리플라이 프랭클이 파악하고 있는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라는 게 나오지. 이 경쟁적 규제는 말 그대로 경쟁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의 경쟁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재와 용역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정책, 그것을 경쟁적 규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인허가 면허는 많이 관련돼. 자격증의 부여, 면허증의 부여 들어가 안 들어가. 방송국 설립 허가 정책 들어가 안 들어가. 낚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장소 자체도 인허가 일정한 지역에만 허가를 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궁평항 가봤죠? 궁평항. 궁궐할 때 궁, 평항, 평화할 때 평. 안 가봤어요? 대부도는 가봤죠? 제부도. 아, 여러분들 어디 가봤어? 월미도라 가봤어? 여기하고 여기 옆에 있는 저기 어디야? 여기 새우젓 많이 나오는데 어디 소래포구. 연합부도 가보고, 야, 이 사람들 진짜, 아니 거길 제부도하고 대부도 안 가봤어? 여러분 아버님, 어머니 뭐 하신 거냐? 일도 안 데려가 보고. 어휴. 자, 하여간 얘기해보자. 공평하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제부도하고 가까운 데인데, 선생님 이제 처갔던 게 화성이야, 화성. 그래서 거기서 차 끌고 가면 20분이면 가. 근데 왜 궁평하냐면은 왕이 갖고 있던 논이야, 평야. 그래서 거기에 항구가 있어요. 궁평항이야. 거기 궁평리야. 그 왕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논을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작을 지켜먹던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궁평항, 거기 가니까, 야, 선생님 이제 언제 갔나? 선생님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셔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집에 가시겠다고 해서 모시고 이제 댁에다 모셔드리고 집사람하고 거기를 한번 보고 가자 해가지고 그걸 한번 가봤어요. 그걸 그 얘기를 얘기하지? 이거 때문에 여기 보자. 근데 가니까 여러분들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 낚시. 거기 여러분 다음번에 기회에서 시험권 한번 가봐. 이렇게 시험권 갈 때 많다 진짜. 거기 한번 가보는데 아버지 차 빌려가지고 어머니 차 빌려가지고 갔다 오세요. 갔다 오는데 낚시를 할 수 있어. 낚시. 그래서 이제 낚시에 이 바구니에 뭐가 들어나니까 아니 망둥어가 지금 나오더라도 사실 망둥어가 요새 나올 때가 아니거든. 망둥어 낚시는 가을 망둥어라고 그러잖아. 안 나올 때 망둥어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숭어 잡았더라고. 고기만 돈 안 받아 그렇게. 고기만. 그리고 낚시할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거기 만들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낚시터에 제한된 허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할 목적의 규제정책,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제, 식품위생법 식품 첨가물 규제, 몽땅 다 보호적 규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오른쪽에 기타 정책 유형의 특징에 보시면은 맨 앞에 SOP의 확립을 통한 원만한 집행 가능성이 필요한 거죠. 가장 높은 것은 뭐야? 첨삭지도 맨 위에 배분 정책이 가장 높겠죠. 그러나 규제 정책이나 재배분 정책의 경우는 아주 작다 이렇게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선생님 특히 규제 가운데 보호적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환경오염 규제 그러면 오염을 야기하는 환경 뭡니까 기업에서 저항을 해야 하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집행기관 집단들의 계속적인 관여의 정다 이들 간의 관계에서 두 가지가 안정성이 높다고 나오죠. 자, 거기 여러분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자. 11각주. 당의 정책에서 발생 손익관계는 손해와 이익이죠. 분배와 재분배가 모두 명확하므로
자, 현수님 보자. 현수님 보자. 재분배와 분배 둘 다 명확한 건 뭐야? 누가 이익을 보냐? 수혜자가 명확하게 등장을 해야 안 해?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손실도 여러분들 마이너스의 손실이 그냥 재료가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정책 집행 관련자들의 관여와 일간의 관계는 분배 정책이라 재분배 정책도 안정적이다 이런 말을 써.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민 자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 그러면 어민들이 여러분들 뭘 봐? 이익을 봐 안 봐? 그럼 어민들은 그러한 정책을 계속 요구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인천 분들이 정부에서 뭐냐 인천에다가 여러분들 4개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 지연됐어. 요번에 못해서 그럼 다음번에 또 요구를 할까 안 할까? 다음번에 그럼 여러분 내년도에 할 때 다시 요구를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누가? 인천 시민들이 계속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인천 시민 사이에 여러분들 찬성했던 사람 가운데 절반이 반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 대부분 여러분들 뭡니까? 찬성을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두 정책 모두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특히 두 번째 표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별표에도 지금 얘기한 건 표현 중요합니다. 자 다른 건 여러분들 뻔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의 그 하단에 정책을 보는 이론적 시각이 나왔는데 이건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쌍가루 4번에 조합주의라는 게 나오죠. 조합주의에 별표 두세요. 자, 조합주의 자체를 얘기한 조합이란 말은 여러분들 자, 현재 보자. 코퍼라티즘 그러는데 현재 보자. 조합이란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탈리아어에서부터 출발이 돼. 얘를 파쇼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현재 보세요. 자, 전체주의 그러면은 1930년대 구라파를 지배했던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여러분들, 자, 나치즘. 독일의 누구? 히틀러의 나치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있어요. 파시즘. 이 파시즘에서 파쇼란 말은 전체 묶음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전체주의란 말이 탄생하는 거야. 파쇼, 전체 묶음.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도 그대로 뭐야? 묶음이, 덩어리, 묶음. 이게 조합 아니야. 우리 조합 만든다는 것은 덩어리, 묶음만 자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주의에서 조합을 얘기할 때는 묶음이야. 결합체를 얘기해. 그럼 뭐의 결합체냐? 정부, 기업, 노동자의 결합체를 얘기하는 거야. 정부, 기업, 노동자의 결합체.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자, 노사정위원회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 지금 대통령 직속하에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있어. 노사정위원회는 뭐자? 정부, 그리고 노조, 경영자, 자, 이 기업의 간부 아냐? 요들의 결합체예요. 근데 이제 유의할 것은 바로 뭐냐? 결합은 결합체인데 그럼 누가 주도하냐? 정부가 주도한 결합체예요. 국가가 주도해. 국가가 얌마 기업 너 들어와 마. 얌마 너 노동자 들어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보자. 정부가 들어오라 그러면 그냥 들어와 안 들어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지. 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야, 자, 이 경영자 총연합회야. 경총한테 야, 너희들한테 대한민국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 줄게. 한국노총이야. 한국노총 너희 노동자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이익이나 요구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 줄게. 그래 들어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한 게 안 한 게. 대신 너희들 내 말대로 해 그러는 거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 말대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서로 여러분들 교환이 됐어 안 됐어? 된 거예요. 이게 결합망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 정부가 주도하니까 그러면 이쪽에 사용자하고 노동자는 싸움질을 할까? 싸움질 안 할까? 그 안에서는 안 합니다. 왜? 정부가 주도했으니까 둘 다 여러분들 뭐야? 친정부적인 사고야. 그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 이들의 관계 자체를 얘기하던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로 파악한다? 대립적 관계로 파악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조합이에요.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제성을 띈다. 그래 뭐란다? 강제성을 띈다고 파악하고 있고. 자, 이거 보자. 한국노총이 전체 모든 노동자과 노동자익을 대표해.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로 움직여. 그래서 단일해.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사용자 집단이나 사용자의 모든 이익을 대표해. 그걸 단일이란 말이죠. 각각 단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조합 개념 10m 얘기했죠. 국가에서 후임받은 소수의 유력한 이익 조직들과 국가 사이의 독점적 이익 표출과 정책 수령이 교환되는 이익 대표 체계. 됐습니까? 독점적 이익 대표권 줬잖아. 대신 국가 정책의 수령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특징 나온 거 보자. 오른쪽에 기억보래. 조합주의는 단일해. 아까 여러분들 각각 단일 얘기했잖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단일이야. 노조를 대표하는 단일 집단이야.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사용자 집단을 대표하는 단일이 바로 뭐야? 경총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경쟁을 해 안 해? 대립관계 아니라 있죠. 비경쟁적. 그럼 이것은 여기 보자. 현재 보자. 맨 위에 뭐가 있어? 국가. 그 밑에 경총. 여기 현재 봐야지. 한국노총. 그 밑에 한국노총 밑에 여기 저 금속노조 무슨 노조 밑에 이렇게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구조는 계층제의 구조. 계층적 질서에 따라서 조직되어졌다. 이번에 조합주의 국가는 자체 이익을 강조하면서 이익존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의 실체에 견화한다.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릴번에 와봐. 다 같은 말들인데 릴번에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 친 거 보자. 국가와 이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고 독점적 이 대표권을 부여한 한편 국가는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견해서 나왔죠. 거기 조합주의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조합주의는 국가조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조합주의는 약간 틀려요, 여러분들. 여태 얘기한 것은 국가조합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자. 지금 그러니까 조합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인 보세요. 국가는 수동적인 존재야, 능동적인 존재야. 능동적인 존재야. 그래서 조합주의에다가 화살표 놓고 국가 능동적인 존재라고 적어놓으세요. 능동적인 존재. 자, 국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 뭐라 했어요? 능동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기타 내용들은 지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또 뒤에서 우리가 또 볼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드리겠고, 대신 여러분들 159페이지. 자, 이제 하나 더 정리할 게 이제 4번의 정책의 과정이 나와. 과정 자체가 여러 학자가 쭉 나오고 있지만 본서의 입장 박스에 보시면 5단계가 나올게요. 정책이제 형성, 결정, 끝에 종결 나왔는데, 자, 이 5단계 과정은 7, 8월 잠깐 좀 보자. 늘 체제의 과정을 얘기하라고 어떻게 해? 투입전환 잔치를 하려고 체제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요 투입에 들어가는 정책의 과정이 바로 뭐냐? 이게 정책이제 형성이야. 이걸 정책이제 설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정책 결정이야. 세 번째가 뭐냐? 집행이야. 환류가 말하는 정책 평가 및 종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본서 입장 4단계는 체제의 과정에 근거하여 정책의 과정을 대입시켜놨는데, 이것도 시험지에 나왔지. 투입전환 산출 환류에 대응하는 것, 잘못된 것, 연결형 문제로서 출제해 놨었어요. 그래서 그 형태 이제 하나하나를 좀 쉬었다가 학습을 좀 할 겁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